예술의 3요소는 뭐냐면은 주제, 구성,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제 그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로 말하면 구도의 3요소. 구도의 3요소는 뭐냐면은 그것도 모든 예술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그 원칙이. 구도의 3요소는 뭐냐면은 변화, 통일, 균형이에요. 그 전체 그림에 변화, 통일, 균형을 주려고 그러는 균형을 주려고 그러는데 현대 회화에 있어서는 통일을 통일을 더 중요시하냐, 균형을 더 중요시하냐, 이게 아니야, 변화를 더 중요시하냐.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균형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열애로 치고 변화와 통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균형도 일부러 비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는데 그 몬드리안은 비대칭 균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때는 항상 대칭 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대칭적으로 균형을 잡을 대칭 균형, 색채도 대칭 균형을 잡으려는데 그 색의 무게가 있거든요. 색도 공간은 무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몬드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파격적인 작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작품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성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제스퍼 존스가 이건 매우 단순한 거잖아요. 성족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빨강과 하얀색 그 선과 그 다음에 파랑 바탕에 이제 하얀색 그 별, 이게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화가 요즘 회화는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도 해. 요즘 회화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할수록 통일감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단순할수록 통일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선을 여기 사람이 스쳐가는 사람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이 뭐냐면 포스터 같은 거죠. 포스터 같은 거는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색깔도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왜냐하면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빨리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전략이죠, 그것도. 그런데 일단 스쳐 지나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잡고 나면은 그 안에 아기자기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또 사람이 유심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화인데, 그래서 이게 다 단순한 것일수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바탕에다가 이 사람이 신문지라든지 이런 거를 붙인 거예요. 신문지를 붙인 다음에 물감을 상당히 두텁게 바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신문지 자국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누렇게 변한 이렇게 신문지 자국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밑에다 보인 다음에 흰색을 먼저 칠한 거예요, 지금. 흰색을 두텁게 칠했어. 흰색을 두텁게 칠하고 여기 빨강색과 파란색을 나중에 칠한 거야. 빨강색과 파란색을. 왜냐하면은 빨강색은 보면은 이게 여기 자국이 빨강색이 얇게 칠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국이 이렇게 노란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요 노란 자국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칠한 거구만. 이거는 보니까 노란 자국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자국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없어진 거. 그런데 흰색도 위에다 다시 한번 더 칠한 것 같다. 여기 흰색 바탕을 먼저 칠하고 나서 빨간색 칠하고 흰색을 다시 칠했네요. 위에다가. 왜냐하면 요런 자국들이 보면은 위에다 더 칠한 자국이에요. 이렇게 순서까지 다 보여요. 작업을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그런데 이제 바탕에 보면 요런 그 무슨 글자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나무 있죠, 지금요. 글자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런 게 글자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요. 글자 같은 게 이런 게 글자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신문지라든지 잡지에 그 잘라서 붙인 자국이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좀 남아 있네 자국이 이게. 그래서 이게 두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아까 그 제스퍼 존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너무 단순하니까 이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캔버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캔버스라는 게 그 P형, S형, F형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와요. 근데 캠퍼스가 이게 꼭 직사각형일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것에 그리고 사각형 모양이 그 있을까? 거기에 의문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스텔라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스텔라라는 작가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의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사각형 캔버스가 안 나오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제 캔버스를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이건 별로 큰 그림은 아닌데 굉장히 커 보이죠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이는 작품이 사실은 좋은 작품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그 교통 표지판이잖아요. 교통 표지판을 그냥 그리려면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아까 통일감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여기 위에다가 여기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조각이에요. 그냥 여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여기에는 글자도 있고 색도 있고 글자도 있고 두께도 있잖아요. 얇지만 그런 것이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아주 풍요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 속에서 어떤 그 톤의 변화들이 아주 재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무슨 작품이냐면, 아니, 요것도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신문이라든지 잡지에서 오려낸 기사들이에요. 영화관 스크린이거든요.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시커멓게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고, 이건 스크린에 자막이 21세기 CHS는 내 이름이에요. 이니셜이에요.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와 켜져 있고, 여기.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그런데 영화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영화 내용이에요, 이게. 신문지가. 신문이나 잡지에 오려는 이런 것들이 영화 내용이라고 사회의 모든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무슨 영화가 상영되어 있냐면 최이석의 그 21세기 최초 21세기 인간. 그러니까 21세기다운 가장 사고방식으로 그런 최초 작업을 한 사람이 최이석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21세기가 되기 전에 1993년도 작품이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의 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앞으로 21세기는 거기 최이석이가 여기 CHS라는 사람이 21세기를 주도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에 뭔가 재밌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요 사인을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사인했고 밑에다가 이렇게 표지를 붙인 거죠. 아주 커 보이잖아요. 이거는 네 개의 작품이 하나 시리즈인데 제가 참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했는데 순서대로 안 넣어야 됐네요, 지금. 이게 먼저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 대우가, 경남 기업이 이제 대우 소속인데,
여기 대우가 그냥 나는 이게 변화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요것의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대우가 폭망하는 사건을 제가 예언해 놓은 것 같아요 꼭.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살짝 찢어졌죠. 찢어져 가지고 안에 이제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엉성한 내부가.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설을 할 때, 예, 건설할 때 위에, 예, 뭐야, 비닐로 건설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비닐 간판으로 비닐이 아닌지 이것보다 뭐라 그래? 하여튼 간판용에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판한테 쓰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씌워 놓잖아요. 밖에서 지저분한 게 안 보이도록 포장을 씌워 놓은 거야. 그거에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찢겨져 나가는 거죠, 이게. 찢겨져 나가는 과정을 그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찢겨져 나가는 거지, 이름까지. 그래갖고 안에 이제 공사장에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야, 이게 완전히 예언 같아. 제가 이 작품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대우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어요. 어,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부담스럽게도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 그 올린 날하고 그 다음 날은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냐면 고정 독자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날은 보는데 며칠만 지나면은 완전히 보지 않아요. 꼭 뉴스 같아요, 이게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는 지속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지속될까를 이걸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도 계속 거기 추천을 눌러줘야 돼요. 꼭 좀 추천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추천 동영상이라 갖고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밖으로 노출이 돼야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노출이 돼야지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꺼번에 첫날이나 둘째 날 들어가고 전부 다 이렇게 좋아요 표시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좋아요 표시를 안 하니까 이게 밖으로 노출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